안녕하십니까. 아이들 블로그 운영자인 이상우라고 합니다. 모처럼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. 제가 한동안 이제 이런 동영상 좀 안 만들고 그냥 웹사이트, 블로그나 뭐 포럼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는데, 어, 최근 뭐 여러분들도 다 좀 힘든 상황이시겠지만은 뭐 다 마찬가지죠.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아이디어에 관련된 그 콘텐츠들을 뭐 이렇게 웹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뭐 여기 포럼이나 여기 블로그나 또는 이런 포럼 이런 데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동영상의 형태로도 좀 그 사실 제가 예전에는 좀 몇 개 해본 적이 있는데 좀 하다가 한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그래도 좀 계속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리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런 거 좀 만들어 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거라고 제가 지금부터 뭐 미리부터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, 그래도 간헐적으로라도 이런 좀 짤막짤막한 그런 영상들을 좀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이런 관련 콘텐츠들을 좀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오늘 그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그냥 그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그냥 이슈, 소식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 블로그, 혹시 최근 며칠 동안 안 와보셨던 분들은 뭐 보시고 약간 갑자기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, 이 다음 블로그가 최근에 이제 아마 그 리뉴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뉴얼을 정식으로 지금 아직 리뉴얼이 그 출범한 건 아닌데, 그 사전에 정식 출범 이전에 사전에 미리 변경해 볼 수 있는 뭐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별로 손해 볼 것도 없고 해가지고 바꿔봤습니다. 그래서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어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뭐 이게 좋은지 건지 아닌 건지는 앞으로 저도 좀 계속 사용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,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다 바뀌었고,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메인 로고도 그냥 바뀌었습니다. 저 이 그림도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로 그린 겁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그 여기 관련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전에 출범한 IDL MB 사스케이프 사용자 포럼, 여기서도 제가 뭐 내용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, 뭐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들하고 포럼에 올리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제가 올릴 생각이에요. 그래서 뭐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양쪽 다 좀 아이디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양쪽 다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너무 깊은 내용을 하진 않고요. 그냥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게시물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정도 드리는 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NetCDF 관련 루틴들의 사용에 관하여라고 하는 게시물을 제가 이제 올렸는데, 이 게시물을 올린 목적은 뭐냐면은 이 아이디어에서 NetCDF나 뭐 HDF나 뭐 이런 특수 포맷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읽고 데이터를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파일을 만든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. 이 기능들을 사용 가능한 버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유저들께서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면은 그 아이디어 버전에 따라서 이 NetCDF 기능, 제가 이제 NetCDF 기능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NetCDF 관련 기능들이 아이디어 버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사용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NetCDF 파일을 읽거나 쓰는 기능,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버전의 아이디어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디어에서 여기 이제 NetCDF 오버뷰라고 하는 섹션에서,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그냥 그 검색창에서 해보시면 여기 맨 앞에 나와요. 이 섹션을 가보시면은 아이디어에서 NetCDF 파일을 다루는데 사용되는
사용될 수 있는 그 루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simplified interface, 그 다음에 creating, reading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, 여기 creating이랑 read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섹션에 있는 이 기능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아이들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된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서 여기 ncdf bar get 이런 루틴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은 버전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프리 4.0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4.0 이전 버전에서 이미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우리 지금 가장 최근 버전이 아이들이 8.7이잖아요. 그럼 4.0은 언제적이냐면요. 거의 한 2, 30년 전이고, 제가 그 아이디어를 쓰기 시작했던 맨 처음 버전이 제 기억으로 아마 3.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버전은 지금 못 구해요. 예, 어차피 쓸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는 현존하는 그 현 시대 2020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버전의 IDL에서는 거의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8점대 버전 아니라 7점대나 6점대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 NetCDF 관련 기능들은 다 문제없이 쓰실 수 있어요.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Simplified Interface라는 섹션에 소개된 이 세 개의 루틴들인데, 얘네들은 하나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NCDF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전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8.4.1이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.4.1에서 이 루틴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니까, 원칙적으로는 8.4.1 이전 버전의 아이들에서는 이 기능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기능이 여기 NCDF get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NCDF put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요 세 개만 못 써요. 옛날 버전 아이들에서는. 근데 이 기능들은 필수 기능이 아니고요. 요 세 개는 그냥 일종의 편의성 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있고요. 얘네들을 사용한 약간의 그 편의성이 추가된 기능을 하는 루틴들 몇 개, 요 세 개만 8.4.1 버전에서 추가가 된 것뿐이지, NCDF 파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어떤 버전의 아이들에서든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. 다만 혹시 그 나는 8.4.1 이전 버전 아이디를 사용 중인데, 근데 얘네들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, 얘네들은 사실은 그 점 프로파일로 IDL의 그 설치 디렉토리 내에 카피가 이미 저장이 돼 있거든요. 그 실제로 그 루틴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ncdf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IDL 뭐 여기 8.7에 리브의 ncdf 리스트 여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8.4.1 또는 그 이후 버전 IDL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디렉토리 가보면 이 파일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8.4.1 이전 버전의 IDL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점 프로파일을 그냥 카피에다가 그 본인의 IDL 리브 디렉토리 내에 카피해 놓고 쓰시면 돼요. 그냥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뭐 리스트뿐만 아니라 여기 get, put도 마찬가지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사실은 요 NCDF 리스트나 이런 루틴들은 아이디어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. 여기 그 주소문을 보시면은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보레토리에서 2012년에 만든 루틴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본사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도 유저겠죠. 유저가 그냥 편의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기능들이고, 뭐 this software may be used, copied or redistributed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 뭐 엄격하게 제한이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아이디엘 사용자들께서도 혹시라도 만약에 이 파일을 그 8.4.1 또는 이후 버전의 아이디어 사용자로부터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카피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블로그에도 적어드렸지만은 연락 주시면은 여기 이메일로 전화 또는 SEL앱 그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 파일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전에도 NCDF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드리면서
뭐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던 적이 있어서 그 사이에 뭐 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서 그 파일을 받아가신 바가 있어요 이미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NetCDF 뭐 사실 HDF나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어떤 버전의 IDL에서든 사용이 그냥 가능하고요. 뭐 별도로 뭐 애드온 모듈을 깔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다만 편의성 측면에서 추가된 요 세 개만 8.4.1 또는 그 이후에서나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 IDL 사용자들께서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파일을 갖다가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마칠게요. 자,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제가 소트 함수에 관한 내용도 좀 올렸는데요. 소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 내에 있는 값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, 그러니까 올림 차순이나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내장 함수인데, 그 소트 함수에 대해서 사용법이나 예제를 좀 여기 소개해드리는 게시물을 올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사용법이 조금 그 특히 이제 초보이신 분들께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기 다 자세히 적어놨으니까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사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소트 함수는 굉장히 그 사용 그 유용한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은 코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것도 올렸냐면은 클립 속성의 이해와 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게시물 올렸는데 이건 뭐냐면 그 아이디어에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뭐 엑시스, X축이나 Y축 이런 그 축의 범위로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픽 요소가 요 XY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잘리도록 하는 그런 설정을 우리가 클립이라고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리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잘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간 부분도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클립 속성을 0으로, 그러니까 이 클립 속성은 디폴트가 1이에요. 디폴트가 1이고 그 값이 1이란 얘기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잘라라고 하는 건데 디폴트인 1을 따르지 않고 0으로 일부러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도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. 그래서 이 축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래픽 요소나 이런 것들, 뭐 애노테이션 이런 것들을 보이도록 하고자 하신다면은 개별적으로 클립 속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건데 제가 여기서 예제로 letter 1, letter 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자를 갖다가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표출하는데 하나는 y좌표를 보시면 0.8 이 축범위 내죠. 그 다음에 1.1 이걸 그러면 이 y축보다 벗어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letter 1은 보이는데 letter 2는 안 보이죠. 이건 당연해요. 왜냐면은 이거 텍스트 함수로 표시되는 애노테이션 그 문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 속성은 클립이 1이에요. 그 이미 만들어진 그 그림에서 XY 축으로 구성된 요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그래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XY 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위치하는 거라 해도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? 클립 이퀄 0이라고 따로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이렇게 보이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것도 이제 그 헷갈리시기 쉬운데 나는 분명히 여기 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보이지? 이거 뭐 버그인가? 오류인가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클립 속성의 설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클립 속성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0 이렇게 설정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픽 표출하실 때 분명히 바깥쪽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안 보인다, 잘려 보인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클립 속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뭐 문자뿐만 아니라 그 이런 폴리라인으로 표시되는 뭐 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선의 좌표, x 좌표, y 좌표 보시면은 분명히 축의 범위보다 벗어나는 좌표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축 범위에서 딱 잘리죠. 근데 이것도 만약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다 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클립 속성을 0으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바깥으로 벗어나는 부분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
그래픽 표출에 있어서 클립 속성을 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게 결국은 내가 표출하고자 했던 요소들이 온전하게 다 나오느냐, 혹시라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속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제가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올린 것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뭐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할 건 아니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그간의 소식하고 뭐 몇 가지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좀 드렸고요.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그 비교적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좀 할 생각이고, 뭐 필요에 따라서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영상도 어,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. 뭐 앞으로도 많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